미국 누가 내가 안 누르는데 자동으로 돼버네. 어? 지가 자동으로 됐어 이번에. 말 그대로 스마트하네. 딱 가니까 딱 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까지 분류를 했는데 실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실용성 있는 분류를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곤충학은 General Entomology라고 하는데 우선의 곤충 분류학 Systemic Entomology가 있고 분류를 할 때 그 다음 곤충 형태를 가지고 분류하는 Insect Morphology 분야가 있어요. 그 다음 생태를 갖고 분류하는 Insect Ecology가 있고 그 다음 생리적으로 하는 Insect Physiology가 있고 지리적으로 이제 분포도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하는 곤충 지리학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5가지로 하지만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곤충 분류학은 곤충의 분류적 소속을 결정하고 종명을 동정하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isolation, 찾아간다, 분류해서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곤충 상호 간의 유형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곤충의 분류 및 계통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곤충 분류학입니다. 그럼 형태학은 뭐냐? 곤충의 형태와 구조를 여러 기관의 기능과 결부하여 비교 연구하는 분야로 곤충 분류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생태학은 곤충이 살고 있는 환경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이 곤충에 미치는 영향, 곤충의 집단, 환경과 결부된 곤충의 진화 등을 연구하는 분야가 곤충 생태학이다. 그 다음 곤충 생리학은 뭐냐? 곤충의 소화, 순환, 호흡, 생식, 변태, 감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하는 분야다. 그 다음 곤충 지리학은 곤충 분류학, 고생물학, 지사, 지리 역사 이 얘기입니다. 식물 지리학 등의 협력을 얻어서 곤충의 발상지 및 발상 연대를 연구하고 현재 지구에 나타난 분포의 원인 및 경과를 해석하는 분야입니다. 이 외에도 학문의 발달 및 관심에 따라 곤충 계통학, 진화학, 발생학, 유전학, 곤충 행동학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용곤충학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응용곤충학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산업곤충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농업곤충학을 보면 Agricultural Entomology, 농업 경영상 사람에게 직간접 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는 곤충을 농업곤충이라고 이와 같은 곤충을 연구하는 분야를 농업곤충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좀의 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 산림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산림곤충학입니다. Forest Entomology. 그런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산림에 있는 애들이 이제 농경지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딱 분리해서 산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산림, 묘표, 임산물 등에 살고 있는 곤충의 분류, 형태, 생리, 생태 및 관리 등을 밝히는 분야로 주로 산림 해충에 관한 연구 분야를 일단 말합니다. 그 다음 수산곤충학, 이거는 우리가 안 하죠, 그죠? Aquatic Entomology. 수산업 경영상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곤충의 분류, 형태, 생리, 생태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분야고, 그 다음 위생곤충학, 이거는 사실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식품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 다 못하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갑니다. 이 벼룩, 빈대 등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스스로의 몸 안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을 지니고 있다가 병원 미생물을 매개하는 곤충입니다. 파리, 바퀴벌레처럼 병원 미생물을 지니고 있다가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곤충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대를 또 쓰는 경우가 있죠. 침대 쓰면 밑에 매트리스나 거기 보면 그냥 뭐 6개월 그냥 뭐 쓰잖아. 아닌가? 그 자주 세척해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혹시 몸에 잘 좀 그런데 잘 안 씻고 하는 사람들은 각질하고 이런 게 또 생기잖아. 그 전부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 찐득이가 막 말 그대로 찐득하게 붙어 있어요. 나중에 돋보기 들고
한번 살펴보라고. 그거 하면은 뭐 징그럽다 샀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장판에 베개 낮은 거 딱 대고 위에 이불 하나 덮고 자는 게 제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생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옷을 반드시 잠옷을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잠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 잠옷은 자주 빨아주면은 이불 매트리스는 자주 안 갈아도 된다. 뭐? 진드기. 진드기뿐만 아니고 잘 안 신는 학생들 있지. 그죠? 나도 잘 안 씻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 위생곤충학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또 무좀 있는 학생 없지? 무좀 있는 경우 무좀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건조한 날씨에는 창문을 열어놔야 돼. 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으면 습한 조건이 되면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질 수 있어요. 혹시 아토피 환자 있으면 내한테 나중에 맞추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양자막, 요 양자막 그 세리컬처는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는데 지금 좀 거시하게 됐다 이 얘기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게 양자막 왜 영어로 써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Silviculture, silk farming이죠. Is the cultivation of silkworms to produce silk. Although there are several commercial species of silkworms, 요건 빼고 Bombyx moriel, the caterpillar of the domestic silk moth, is the most widely used and intensively studied silkworm. Silk was believed to have their first been produced in China as early as the Neolithic period. Sericulture has become an important cottage industry in countries such as Brazil, China, France, India, Italy, Japan, Korea, and Russia. Today, China and India are the two main producers with more than 60% of the world's annual production.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 꼬치를 만들어서 실을 뽑아내는 것이 실크웜, 세리컬처였는데 지금은 중국, 인도가 60% 이상의 을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 두 양국이다 이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현재의 양자막이다, 그죠? 차이나하고 인디아를 빼놓고는 인도죠, 인도. 중국하고 인도를 빼놓고는 양자를 논하지 말라. 그러면 싸게 사올 수 있는 곳은 중국 앤드 인도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 속으로 뭐 거의 얼추 사라져 가고 있다, 그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 실크를 홍보를 해야 되겠지, 전 세계적으로. Korean silk is the best for the quality in the world, I think. I suggest everybody watching this YouTube, please visiting to Korea, especially in 지주가 아니고 진주, 어디? 마트, 센트럴 마트. 박수가 없노. 뭐라는 건 알아듣죠? 나도 뭔 말 했는지 몰라. 그냥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봉학, Apiculture, Apiology라 해서 양봉은 이건 말이 참 많습니다. 벌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수분하는 거예요. 꽃가루를 이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로 보면 꽃가루를 옮겨서 이제 수분이 되니까 열매도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해서 생산물을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좋은데 문제는 뭐다? 지금 꿀벌이 70% 사라졌어요. 이건 위기입니다.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원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꼽아요. 하나는 기후변화, 또 하나는 약재. 그러니까 산에 이제 막 살충제를 뿌리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영국에서 유럽에서 나온 이제 연구 결과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나비나 벌이 하는 역할 중에 이 수분 역할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느냐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230조, 2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일단 이 수분이 안 되면은 종자가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떨어질 뿐더러 그리고 나무나 이런 애들이 이제 고사하면 죽어가면은 새로운 애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면 한 20년, 30년 지나면 완전히 문제가 되죠. 광합 성량이 확 줄어들죠. 지구 온도 더 올라가죠. 사막화되죠. 그러면 해수면 높아지면 뭐 인간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산으로 다 가야 되겠지. 안 그러면 화성에 가든지 달나라 가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양봉학 자체는 우리가 밀원, 결국은 그 밀원이죠. 그죠? 그 꿀 벌 따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적학. 이것이 상당히 천적의 최고로 연구가 많이 된 나라 하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천적의 최고의 나라예요.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네덜란드 하면 우리가 보면 섬나라가 뭐 특별히 뭐 있겠나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농업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천적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실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있긴 있는데 그 당시 영화는 못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친환경 하면서 천적을 생산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요. 전부 이제 화학재 그 연전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지금 방향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농작물이 해충에 영향을 미치는 포식성, 기생성, 병원성, 천적에 관한 생리, 생태 및 상호작용 등에 관한 연구 분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진화되고 조금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이 천적학 쪽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조금 그렇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곤충학.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보니까 곤충을 대량 사육하여 천적, 화분 매개, 환경 정화, 식용, 약용 및 군사용. 군사용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 그 로봇이고 뭐 만드는 거 뭐라 그러는 낙하산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이 곤충을 뭐 이렇게 매개로 해서 또는 모태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다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또 이용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야다.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한데 이제 전쟁이 났다. 저기 이제 저 빌딩에 이제 적군이 있다. 적군을 어떻게 해서든 생포를 하면 가장 좋겠지. 근데 잘 안 되잖아. 말을 안 듣잖아. 투항하라 이렇게 하면 아나 니나 투항해라 이렇게 하겠지 않아요. 그러면 화학제를 쓰잖아. 그죠? 화학제를 쓰잖아.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나오게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화학제 말고 생각해 보라고. 쥐나 뱀을 넣는 게 가장 좋아요. 쥐나 뱀. 이해됩니까? 쥐하고 뱀 온다고 해서 총을 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쥐를 넣으면, 이거 좀 강의 시간에 뭐 한데, 확 안에 막, 내가 데리고 가려면 주스 안 되잖아. 총을 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해가 얘들 전파를 이용해갖고 지가 저쪽으로 옛날에 피리 부는 그 왕자님이 뭐 거지가 있었잖아. 에? 피리 불면 따라오듯이. 그래서 쥐를 딱 안으로 투입을 시키는 거야. 한 1000마리 정도. 그러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고.
뭐 체류탄을 던진다, 뭐 안에 그 가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잔인하니까 질을 투입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방법. 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군사적으로도 이 곤충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그 사람이 뭐 그런 얘기하죠. 육군이 최종적으로 깃발을 꽂아야 뭐 성공했다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헤드쿼터 있잖아요. 헤드쿼터 한 군데 딱 점령해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부 전산망이잖아. 전산망을 교란 딱 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할 때 어떤 훈련합니까? 팩스로 보내는 거 지금 하고 있어. 그 훈련할 때 전화 못 써. 전부 팩스예요. 그러니까 전파, 전자를 전부 차단시켜 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버리면 전쟁은 게임 오버예요. 끝난 거예요. 작전이 안 되는데 뛰어가서 야 출동해 돌아와 못한다고. 그래서 곤충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뭐냐, 곤충들끼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예만 들게요. 벌이 저기 갔어. 여기 벌 자기 집이야. 헤드쿼터야. 갔는데 저기 한 4km 갔어 한 애가. 근데 한 30분 때 이 벌들이 막 떼거리로 쫙 가는 거야. 한 4km 떨어졌는데 뭐 보일까? 냄새를 맡을까? 근데 이제 그거 갖고는 아마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벌들이 팔자를 그린데, 팔자를 그리기 때문에 그 보여서 그냥 꿀이 있다 해서 그 시그널이라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자기들끼리 통하는 시그널이 있다는 거지, 신호가.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거 한번 봐봐요. 개미도 가만히 보면 어떤 물질을 하지만은 저쪽에서 한 10m, 20m 되는데 줄을 쫙 서갖고 와. 내가 아주 웃기는 경험을 했는데, 내 미국에 살 때, 내 혼자 있을 때, 한날은 밤에 갔는데, 웬 전선이 쭉 있는 거야. 저 앞 입구에서부터 전선이 쫙 있어. 그냥 불을 딱 켰는데 전선이 아니고 개미야. 개미가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그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넣고 갔는데 그까지 참 저거 먹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이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곤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